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가자 랠리를 보이던 지수 상승세. 하지만 어제 오늘 연일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2,400선을 깨고 내려가 결국 2,380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이 4,14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93억 원, 기관은 3,758억 원어치를 팔면서 지수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1% 넘게 빠졌던 코스닥도 개인만 사자를 외친 채 외국인 기관 모두 팔면서 지수를 눌렀습니다. 미국에서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백신 개발 임상들이 돌연 줄줄이 취소됐다고 하고요. 국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산에서 대량 발생했다라는 소식 등이 투자 심리 더 악화시킨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시간 히든스탁에서 공개되었었던 전략은 오늘 모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우리의 히든카드 상한가를 터뜨리기도 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터뜨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 전략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과 함께 히든카드 찾아보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릴게요. 잠시 후 공개될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함께 정답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아직도 이 시장이 재미가 없다, 볼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 시간 함께 히든 종목 추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알짜 종목 알아가는 것은 물론 히든스탁의 주인공 되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 VIP 체험권 받고 전문가와 특별하고 긴밀한 소통 나눠볼 수 있는 기회니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수익 더블, 재미 더블 시즌4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 그리고 신사임당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그 기분 좋은 모습. 근데 계속 또 멈추는 모습입니다. 숨 고르고 갈 만한 그런 타이밍인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적풍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어제 미국이 좀 별로 안 좋게 끝났어요. 미국 장이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오늘 장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막상 우리 주변국들, 주변에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로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 변동이 크다는 거는 내려올 때도 많이 내려오지만 또 올라올 때도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변동성 지수라는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변동성 지수는 항상 우리 증시가 굉장히 위험한 수치에 있을 때 많이 올라가고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을 때는 좀 바닥에 있는 지표인데요. 지난 3월 달 보시면은 수치가 거의 7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20 정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 증시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 지수나 그런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잘 가고 있다. 좀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가운데서 지수가 잘 가는데 종목이 좀 늦게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늦게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는 조금 견디고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해봤자 올해 남은 이슈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미국의 대선이잖아요. 그 미국의 대선이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안쪽에 이 기간만 잘 견디시면은 연말에 또 강세장 나오는 것들 만나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변동성 좀 견뎌보자라고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그러게요.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이나 많은 이슈들이 좀 흔드는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이 정도를 좀 흔들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증시는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시장에 올라오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오늘부터 이제 뭐 시장이 좀 하락하는 게 아닐까. 어제도 이제 사실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강한 시장, 좋은 시장, 바로바로 수익 나는 시장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원하는 시장이 나오지 않아서 시장이 왜 그럴까? 미증시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증시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제 지수가 살짝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는데 오늘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양지수 봤을 때 뭐 빠져봤자 1%대 빠졌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많은 부분이지만 이 증시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부분들을 체크를 한다면 사실 굉장히 미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이제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냐면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주선 위에서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시세 탄력이 나올 때 항상 이제 10선까지 이제 밟고 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너지면 60선 밟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이제 뭐 더 빠지냐 올라가느냐보다는 이제 종목의 선별에 대해서 저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이제 앞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그런 이제 지지 라인을 봤을 때 이제 얼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포인트대로 좀 지지를 받아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선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가정했으면 2360포인트대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러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감안하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꾸준히 이 대형주들의 긍정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좀 두드러지는 그런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 자동차에서 파생된 그런 이제 섹터들이 많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정치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 그 다음에 뭐 이런 리서치 조사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신빙성이 있냐 아니냐를 가릴 게 아니라 일단은 이런 테마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가로서 저는 이제 확인을 하면서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이게 뭐 팩트 체크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LG전자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팩트 체크도 중요하지만 일단 최근에 다시 한번 나와주고 돌아가면서 나와주는 이런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좀 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이 10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 그다음에 이 정치 테마가 형성이 됨으로써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매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11월, 이제 12월 달까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일일이 다 무서워하면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반등하는 시장은 오기 때문에 이런 반등 구간을 좀 체크를 하셔서 좀 빠질 때 매수하시고 올라올 때 또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부분들에 이 포커스를 맞추셔서 좀 불안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이제 마음을 가지고 좀 매매를 좀 천천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맥 잘 짚어보면서 우리의 계좌에서 수익을 키울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자신에게 좀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도움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 매매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히든 카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두 분과 시장 정리 먼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치열하고 맹렬한 또 수익률 대결 더블매치 시즌4에서 룰이 적용되고 있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개인 수익률 합산 후 상승률 1위 전문가에겐 반짝반짝 빛이 나오고 있는 수익률 MVP 배지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 시에는 디테일한 매도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면 당일 고점 기준 10개 호가 차감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제시한 가격 범위 밖에서 움직인 날 이미 매도 진행 시에는 15개 호가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룰을 뛰어넘어서 전문가들이 아주 치열한 수익률 대결 펼치고 있고요. 아주 뜨겁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달 말일에 전문가들의 승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늘 두 분께서 강력한 승부수 준비하셨다고 하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0.1%의 전략 챙기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더블매치의 더블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버 1, 개인정보 팀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더블매치.
넘버 2, 팀 수익률을 2배로 챙겨갈 수 있는 승리팀 종목. 수익 더블, 재미도 더블, 더블 시즌 4. 어떤 대결인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개인전은 2개월 동안 각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최종 우승자가 결정되고요. 팀 대결은 주간 단위로 총 8번의 승부를 겨루고 이긴 팀은 매주 금요일 팀 히든 종목을 추가로 편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의 운명을 가릴 팀 히든 종목은 승리팀 2명이 공동으로 제시하는 팀 종목인데요. 팀원 각자의 포트폴리오에 동시에 편입되니까 팀 수익률 기준으로 수익도 2배, 손실도 2배가 되겠죠. 나의 우승과 팀의 승리, 이 모두를 쟁취할 주인공은 누구? 히든스탁 더블 매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더블 시즌 4. 팀전과 개인전이 함께 펼쳐지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더블 매치 시즌 4. 오늘도 각 팀을 대표하는 두 분과 함께 확률 높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장보다 강한 전략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시간 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이 제시했던 종목들의 흐름 짚어보면서 매매의 팁 얻어보고 추가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19에 따른 그럼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네. 좀 걱정되는 부분이 큰데요. 비대면 관련해서 또 포인트 잡고 전략 제시해 주셨잖아요. 유엔젤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주시죠. 네, 오늘 유엔젤이 잘 가다가 수익이 10% 이상 쌓였었다가 오늘 갑자기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었죠. 오늘 근데 고점이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점도 높아지면서 저는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이 종목이 하루 평균 변동 그 상승 하락폭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달부터 하루에 10%씩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양봉 나오면 기본 11%짜리고 음봉 나오면 10%짜리 음봉이 막 이러다 보니까 오늘 좀 많이 빠진 거 아닌가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제도 뭐 거의 10% 가까이 올라왔었고 오늘도 낙폭이 10% 정도 나왔지만은 어쨌든 어제는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린 양봉이었고 오늘 거래량이 좀 덜 실린 음봉이다.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다라는 걸로 봤을 때 여전히 저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우리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이제 수익 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쭉 가져가셔서 목표가 6,000원까지 저는 홀딩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엔제 이렇게 하루하루 힘을 딱 쏘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여전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홀딩 전략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저희와 흐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넥슨 GT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GT는 어떤가요? 자, 넥슨 GT 요즘에 움직임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간 밀리는 흐름들이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바닥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고 하면서 게임주들이 지금 이제 뉴딜, 그린 뉴딜이나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치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뭐 내일 모레 그 미국에서 그 2차 바이든 대 트럼프 2차 대선 토론회도 끝나고 나면은 약간 이 이슈도 좀 사그라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 소외되어 있는 게임주들이 일제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뭐 대표적인 넷마블부터 해서 뭐 NC소프트 다 지금 바닥에 있는 상태거든요. 넥슨지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차트만 잠깐 간단히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간을 보시면 사실 요즘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흐름들로 한 15,000원 전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횡보만 한 뭐 3주 정도 하고 있죠. 근데 중간에 연휴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흐름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장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구간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구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는 분들 사셔도 되는 구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드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목표가 19,000원까지 그대로 쭉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가 기대되는 넥슨 GT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중인 종목 가운데 아남전자부터 살펴볼게요. 수익률 상승세 키워가고 있는데요. 좋네요. 그래요? 제 눈에 안 좋아 보이는데. 일단 이제 종목이 이제 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데 좀 비슷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G 충방이라는 종목이 이제 뭐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이 앞전에 매물대를 이제 돌파 시도를 이제 하다가 빠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이제 수렴하는 이제 차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에도 이 120선대를 이제는 이제 돌파를 좀 해야 하는 자리긴 한데 이 자리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오는 그런 자리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제가 편입했던 종목은 아니지만 이제 다시 아남전자로 돌아왔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120선대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앞전에 이제 종목과는 좀 다르게 이 종목은 60선을 지지를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 이 매물대까지 한번 이제 돌파 시도하면서 빠진 겁니다.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일봉상 흐름도 이 앞전 매물대 구간대를 돌파 시도하고 밀리고 돌파 시도하고 밀리고 돌파 시도하고 밀려서 그 다음에 이제 지지를 받는다면 좀 더 빠지면 26선 구간대인 183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오늘 매도를 하지 않은 이유는 거래량을 보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 터지는 구간, 이제 윗꼬리 캔들로 이제 물량을 좀 흡수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 거래량 동반한 윗꼬리 캔들이 출현할 때마다 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 구간대 매물대에 갔을 때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차트에 수급적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더 빠지냐보다는 저는 좀 상방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이제 기존의 시즌 1부터 지금까지 이제 편입했던 종목군들이 그 시즌 안에 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에는 한두 달 지나면은 100%, 200%대까지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바로 가지는 않았지만 이 바닥권에서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늘 매수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시즌이 끝나도 더 가는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이 증시가 빠지면서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 오늘 매수 기회 주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 해서 이제 또 매수 기회를 주면 또 추가적으로 매수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지지 라인이 깨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았던 가격대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면은 지금 이제 자리 깨지지 않고 이제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목의 더 큰 시세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는요. 삼보모터스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보모터스, 자율주행차 이렇게 또 언급해 주신 바가 있잖아요. 이 자동차 이쪽에 이 흐름을 쫙 짚어주시면서 맞춰주시고 있는데 삼보모터스 이 종목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삼보모터스는 안 가지만 제가 이제 관련된 기업들, 이제 대형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주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상향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 시리즈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자리가 다 좋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저점과 이 고점대를 이어 본다면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좀 규칙을 가지면서 우상향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약하게 빠지기는 했지만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런 실적적인 모멘텀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의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의 이런 인사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현대라든지 이제 다른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줄줄이 이어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대기업들이 한 번씩 이런 인사이동 관련된 이슈,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뭐 종목에서 뭐 최대주주 변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삼보모터스를 이제 말씀을 드리다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이 삼보모터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바로바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저항대, 구간대까지 한 번씩 이제 이 도전을 하지만 이 구간대에서 이제 거래량 동반한 뭐 이제 급락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거래량 없는 조정으로서 이 주가의 고점을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장기 이평선 120선대 위에서 놀고 있고, 그 다음에 이평선을 봤을 때 50, 20, 60선까지 정배열 구간, 그리고 이제 5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 이제 수익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10% 이상에서 이제 수익 실현하고 치고 나왔어도 됐지만, 저는 이제 이번 시즌에 다음 시즌 이제 다음까지 이제 시즌이 끝나도 가져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소개하는 데 좀 의미를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삼보모터스도 지금 현재 자리적인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끌고 가더라도 충분히 시세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이 그린 뉴딜 관련된 얘기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뭐 풍력주라든지 태양광 이런 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맨 처음에 이 그린 뉴딜 관련된 이슈가 한번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4달 정도 하고 이제 추가 상승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폭이 한 30% 나와준 다음에 다시 한번 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항상 거래량 없는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저항대를 돌파할 때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요즘에 이제 꾸준히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보모터스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뭐 과거에 편입을 했었던 뭐 이제 동양피스톤이라든지 뭐 오비스라든지 뭐 자동차, 신재생 이런 섹터들 이제 다시 한번 또 순환매 돌아주면서 이 미래 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좀 기대감과 수급적인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보모터스도 보유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전략을 꾸준히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보모터스까지 추가 전략 세워봅니다. 이렇게 두 분이 제시했었던 종목들의 흐름 짚어봤고요. 종목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잘 참고하셨다가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승부수 만나봐야겠죠. 무엇이 정답일지 함께 가주실 거죠? 히든 종목 추리하러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히든 카드가 되어줄 전략 지금부터 찾아봅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문자 번호 1899-2163번 활짝 열어놓을게요. 잠시 후 히든 종목의 힌트 3가지를 듣고 같이 정답 맞춰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 그리고 종목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을 맞히시면 수익은 물론 특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VIP 체험권 선물을 통해서 더 깊이 소통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서 행운의 기회까지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자, 추리 시작합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의 히든 카드 첫 번째 힌트가 화면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또 약세장이었지만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강한 시세를 분출했었던 종목들이 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바이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주 엮여가지고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태양광, 풍력 전부 다 가지는 못했지만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뭐 후성이나 뭐 KC 코트랙 뭐 이런 종목들, 이건산업, 한솔홈데코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급등을 한 상태인데요. 제가 오늘 그렇다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 이미 다 올라간 종목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은 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 여기 지금 예제로 나가고 있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 힌트까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을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 힌트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챙겨봐야 할 모멘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기대가 커집니다. 일단 첫 번째 힌트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 관련한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들었었던 거는 정책수의 기대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중 모멘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챙겨봐야 할 두 번째 모멘텀 힌트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와, 굉장히 또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죠. 9년치 후쿠시마 오염수. 근데 저장 공간 98% 임박. 어느새 이렇게 됐어요? 저도 이제 이 얘기를 오늘 봤어요.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사실인데 일본에 이제 새로운 총리가 생겼잖아요. 네네. 근데 스가 총리가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정책 행보로 보인 게 후쿠시마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바닷물에다 버릴 것이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다들 추정을 하고 있어요. 빠르면은 뭐 올해부터 할 수 있고 만약에 저장 공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2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불보듯 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첫 번째 힌트로 드렸던 게 탄소 배출권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원전이나 방사능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연관돼서 올라갔던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원전이라는 게 다른 발전소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중국에서는 원전을 많이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방사능과 원전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 안에서 한번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사능과 원전에 집중해 보면서 종목 전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어려우시죠? 신사임당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추리. 이제 추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채팅창에 올라오는 종목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거의 뭐 준 전문가 분들이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네요. 네, 이제 이런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검색을 하신다든지 이제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이렇게 뭐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적풍님이 워낙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저항대 돌파하는 종목군들을 잘 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이제 한 종목밖에 없는데 세 번째 힌트까지 좀 들으면은 좀 더 맞추는데 정확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세 번째 힌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또 언급하지 않으신 이유도 있겠죠? 네. 네, 그럼 추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 만나볼게요. 화면 보시죠. 원전 해체 시장, 와, 이게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원전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고 있고 원전은 늘어나는 추세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탈원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원전 산업이 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원전을 짓는 것과 원전을 해체하는 건 사실상 같은 기업이 하는 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 해체 사업에 대한 수혜주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을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신사임당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이 태동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 또 있었잖아요. 차트 잠깐만 좀 보시게 되면은 어제 제가 이제 드렸던 게 넥스트아이라는 종목이었었는데 넥스트아이가 이제 바닥에서 살짝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 장중에만 뭐 무려 17% 이상 급등을 한 모습이었어요. 뭐 끝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세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차트를 보았을 때는 이런 형태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차트를 예상하시든 내용을 예상하시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 아신다면은 지금 바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문자창 함께 보실까요? 문자창 보니까요. 오르비텍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르비텍 적풍. 꿈꾸이 적풍 전문가님 우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진 BNG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찐천사 찐천재 적풍 유경훈 만세 쌤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크린앤사이언스 오 다른 의견들 참 많이 보이고 있고요. 오 여러 가지 의견들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 힌트 나갈 테니까 추리 이어가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목명을 맞추신 10분에게는 해당 전문가의 유료방송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자, 그럼 신사임당 전문가가 준비한 히든 종목 첫 번째 힌트가 화면으로 나갑니다. 순환하는 신재생 뉴딜 관련주. 아, 이 흐름이 진짜 어려워요. 이 흐름 파악하기가요. 뭐 몇 개 없는데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잘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차피 크게 어려워요. 신재생이라는 게 네. 이제 모든 기업이 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알면서 접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나마 좀 안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려면 그나마 이제 주가가 이제 덜 오른 종목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오르다가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좀 눌렸지만 어느 정도 이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이제 수렴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 자리들을 이제 좀 선취하시면 기다렸다가 이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자동차 관련된 자율주행 말씀을 드릴 때 뭐 전기차, 수소차 이제 순환매 또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소차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이제 몇몇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와주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종목도 있지만 안정성을 좀 요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오르지 않았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좀 한번 상승할 때 좀 강한 파동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저점을 좀 올려주면서 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이 신재생 뉴딜 관련된 이슈가 매일매일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자연재해 관련된 이슈들도 나와주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이제 숙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슈가 좋고 강하고 이게 그냥 테마 성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이제 해외에 진출하고 이런 기업들을 이제 빠질 때 매수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기간의 차이지 좋은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과거에는 좀 이슈가 됐지만 현재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재생 뉴딜 관련주 좀 여러 가지 섹터를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고르셨을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만나보시죠. 태양광이 간다면 가야 할 후발 대장주. 아니, 태양광 하면은 또 생각나는 종목들 몇몇 있잖아요. 근데 뒤에 또 이어서 가야 할 대장주를 찾기가 어렵네요. 이제 이거는 제 마음속의 대장주지. 또 이 오픈된 대장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이런 이제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항상 제가 어떤 종목을 여기에서 오픈을 하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막 이게 맞고 아니고 테마가 기고 아니고 뭐 여기가 저점이네 고점이네 항상 이런 논쟁이 생기는 그런 종목들이 잘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갑론을박이 있다라는 건 어떠한 종목 딱 말씀드렸을 때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오르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뭐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의견이 치열하면은 쉽게 매수 접근을 못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슈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만들었을 때 이제 이 개인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했었기 때문에 좀 잘 가는 그런 파동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된 이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그린 뉴딜 관련된 얘기에서 뭐 이제 풍력 이슈도 이제 새만금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보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 태양광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기술, 우리나라 뭐 부품 사용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하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상승하는 파동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전에 이제 좀 추가적인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오늘 적풍님이 편입을 하신 그런 이제 종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추가적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적풍 전문가님은 방사능, 원전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이와 또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종목 어떻게 추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와닿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좀 약간 힌트도 저한테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태양광이나 신재생 쪽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을 좀 몇 개 보여드리면 왠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종목은 한솔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한솔. 네, 시장에서는 뭐 SDN이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SDN이 태양광에 연관성이 있을까? 이 기업이 연관성이 있을까 보면은 이 기업부터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10,000원이라는 벽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런 성격도 이런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요거 말고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들 중에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뭐 윌링스 같은 종목들이 이 종목은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닌데요. 윌링스 같은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좀 센 시세를 보이면서 이 종목도 이제 20,000원이라는 벽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다고 보여져서 태양광 관련주가 뭐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 제가 보고 있는 두 종목을 제시를 좀 드렸고요. 이 중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종목일지 저는 한솔 테크닉스에 좀 한 표 두고 싶기도 한데요. 윌링스도 또 신규 상장주인데 또 변동성 크니까 또 힘을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힌트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힌트 같이 보시죠.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종목들이 무서워요. 일단 이 종목은 추가적인 힌트를 또 드리면 복수하러 들어왔습니다. 와, 복수요? 이제 전에 편입을 했었는데 네. 원래 이제 전 시즌 이제 전에 편입을 했었던 종목군들을 이제 잘 편입을 안 하는데 네. 다시 한번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이 베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고민을 했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도 이제 눈에 보입니다. 어느 정도 개인들 물량 소화하고
그냥 이제 건들기만 하면 이제 중상한가, 상한가 뽑아주는 종목들도 눈에 보이는데 이제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다음 날에 매수하는 게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이제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서 이제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이제 차트를 좀 골라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렴, 제가 이제 항상 삼각 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이제 저항대 구간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점을 높인다는 것은 빠질 자리는 별로 없는데 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이제 차트에서 나와진다라고 이제 쉽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좀 힌트를 좀 어렵게 드린 것 같은데 이 좀 어렵게 드린 이유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적풍님과 또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다른 이제 해외 글로벌 연구진들과의 그런 이제 협력,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뉴딜 정책 관련해서 이제 참여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히든스탁 애청자 분들은 금방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편입을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지 않았던 그 종목 다시 한번 저점 높이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한번 맞춰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되는데요. 사실 바로 전 시즌에서요. 신상도 전문가님이 최종 우승을 하셨잖아요. 압도적인 상승세로 이렇게 수익률을 대단하게 보여주시면서 막판 뒷심 보여주시면서 승부사 기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어떤 전략일지 우리 같이 맞춰볼까요? 여러분들의 추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창 보겠습니다. 문자창 보니까요. 모비스, 모비스 맞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저처럼 물음표가 많이 띄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도 많네요. 인당님 응원합니다. 모비스 인담님. 최고 한솔 테크닉스일까요? 모비스. 임당님 S에너지입니다. 여러 가지 보내주셨고요. SKDND 뭐 다양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리 이어가 주시고요. 힌트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의 히든 카드 화면으로 열어볼게요. 적풍 전문가의 히든 종목 오늘 바로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던 종목이고 신사임당님도 예측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핫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진 편입하실 분들은 가격 전략 잘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종가가 4,075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시간의 거래 변동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내일장 저는 4,000원에서 4,200원 선 사이에서 편입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4,000원 밑으로 살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가는 4,600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3,800원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에 대한 가격 전략 잘 체크해 보세요. 매수 범위 4,000원에서 4,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4,600원, 손절 가격은 3,8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찬스 종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한글날로 인해서 제가 한 주 일찍 마감을 했죠. 이로 인해서 오늘은 종목에 대해서 추가 편입을 할 건데요. 적풍 전문가님, 일주일 미뤄뒀던 만큼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그때 가져왔으면 수익했을 텐데 조금 올랐어요, 그 사이에. 그 사이에요, 그 사이에. 그래도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이고요. 종목명 바로 공개 드리면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WI라는 종목입니다. 영문자로 두 글자이고요. 네.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상장에 예정이 되어 있는 크래프톤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가격 전략 바로 알려드리면은 오늘 종가 1,885원 마무리됐고요. 편입하실 분들은 1,900원에서 1,800원 사이 정도 매수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변동이 크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1,800원 드렸지만 더 싸게 사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1,700원 구간 잡아드렸고요. 목표가 2,200원 잡아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차후 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추가 편입 히든 종목 바로 WI입니다. 매수 범위는 1,800원에서 1,900원, 목표 가격은 2,200원, 손절 가격은 1,700원입니다. 잘 체크해 가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신사임당 전문가님 종목 대체 정답이 뭐냐입니다. 좀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는데요. 확실히 한 방 좀 더 보여주신다면요. 저번 주에 제가 이 종목을 편입을 딱 하나 했었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좀 자신감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꼴찌 탈출하기 위해서 히든 카드로 숨겨두었던 이제 제약바이오 키워드를 꺼냈었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 키워드지만 요즘에 이제 제가 제 저번 시즌, 저저번 시즌에 편입을 했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이유는 저는 이제 단기간에 이 고점에서 이제 수익률만을 위해서 편입을 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당장의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연속적으로 봤을 때 좋은 수익을 드리는 종목군들을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목들이 쌓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제 종목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방송을 할 때 이런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오셨던 분들은 제가 말한 대로만 대응하셔가지고 수익이 못 났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오늘 편입하는 이 종목을 편입할 생각이 있다 하시면은 어차피 뭐 드라마 보시고 이런 시간을 좀 쪼개서 제가 알려드리는 좀 전략을 들으시고 내일부터 이제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계신 신사임당 전문가님이신데요. 오늘의 히든카드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사임당 전문가님, 좀 아쉬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시는 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은 또 언제 해주시나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좀 해드릴 예정이고 사실 이제 저번 주에 제가 MVP여서 제가 이 방송을 하러 나왔어야 하는데 이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이 이제 굉장히 또 파이팅이 있으셔가지고 양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나오는 방송만큼은 이제 굉장히 또 타이트하고 좀 어느 정도 이제 높은 적중률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놓치시면은 종목들 좀 많이 놓치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편입하는 종목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평 리조트라는 종목인데요. 요즘에 이 시장의 이 하락 요인은 주로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매수 편입을 했었던 섹터들이 코로나 피해주로 엮여 있는 그런 섹터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앞으로 뭐 6개월 좀 멀리 보고 이제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매수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이중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피해주로도 엮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북 정책 관련돼서 이제 또 이런 긍정적인 무드가 형성이 된다면은 항상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신용 물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지 않은 이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항대 돌파하는 종목을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이제 두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이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편입을 하기 위해서 용평 리조트를 좀 가지고 나왔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이제 매수를 하는 밴더는 이제 항상 이제 넓게 잡았을 때 4,000원에서 5,000원을 잡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에는 어지간하면 4,400원 이하에서 매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방의 저항대인 6,500원대, 손절가는 3,900원 잡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임당 전문가님의 추가 편입 종목은 바로 용평 리조트였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4,400원에서 이하에서 또 매수하시길 권장해 주셨고요. 저희의 매수 범위는 4,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목표 가격은 6,500원, 손절 가격은 3,900원입니다. 여러분들 잘 체크해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히든스탁 더블매치 시즌4. 오늘 신사임당 전문가 그리고 저풍 전문가와 함께 성공 투자 비법 나눠봤고요. 잠시 후 10시 신사임당 전문가님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